본 방송은 영화 무례한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저희는 한 주간에 한 편의 영화를 하는 팟캐스트이고요. 저는 사회자 더덕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가장 말을 잘하는 순간이 이 앞부분인 것 같아요. 이 이후부터는 말이 이 부분은 정말 말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 이후부터는 말이 못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말이 못하는 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진짜 말실수 모음만 다 모아도 한 2시간은 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지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선입니다. 네. 이번 주 영화는 바로 무례한 네. 저희 청취자분이 신청해주신 신청해주신 제발 말 좀. 잠깐만요. 저 좀 진정 좀 하고요. 진정하고요. 저희 청취자분 엔티님이 신청해주신 영화인데요. 네. 바로 무례한입니다. 저는 무례한이라는 영화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진짜요? 네. 이거 깐느 가지 않았었어요? 뭐 2015년 5월 27일에 개봉했다는데 그럼 네. 진짜 딱 4년 전이네요. 네. 근데 2015년이요? 2015년 5월 27일 3년 전이네요. 2018년도예요. 지금 2018년도고요. 너무 딱 4년 전이라고 하셔가지고 정말 인트로 빼고 다 못하네. 4년 차인가 봐요. 3년 전 아니고 4년 차. 제가 아까 녹음하기 전에 오늘 2017년 몇 월이죠? 근데 더덕님이 6월 이래서 와 나는 5월인 줄 알았어. 진짜 엉망이야. 네 그렇습니다. 정상생활 가능하고요. 저 회사원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회사원 그렇습니다. A. 네, 2015년 5월 27일에 개봉해서 딱 3년 전이네요. 네. 근데 이때 왠지 모르겠지만 무례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를 몰랐어요. 그래서 무례한 해달라고 했을 때 몇 년도 영화였는지 어떤 영화였는지 정보가 없었어요. 다 요번에 보셨나요? 네네. 보기는 이번에 봤는데 저는 이제 뭐 알고는 있었고 궁금해하는 영화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요. 뭐야? 다시 할까? 오늘 괜찮은 거 맞죠?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봐주세요. 저 어젯밤에 봤어요. 저는 오늘 2시에 봤어요. 참고로 지금 6시고요. 선님도 2시쯤 그렇죠. 계속, 뭐 아침 사실 부분적으로 많이 봐가지고요. 네. 저희 다 프레시한 상태입니다. 네네. 네. 부분적으로 봤다는 것은 전체를 봤는데, 근데 이제 끊어봤다는 거죠. 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말 실수한 거 제가 다 짚고 넘어가면은 저분이 말을 이어서 못하겠. 그래서 못해요.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것도 많다는 마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저 느낌으로 친구가 이해하는 방송. 네. 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저렇게 말을 못하는데 돈 버느라고 힘들었겠다. 이렇게 그냥 이해해 주세요. 네. 더덕도 멀쩡한 회사원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저희 깐느의 여왕. 깐느의 여왕? 아니구나. 깐느의 여왕. 깐의 여왕. 깐의 여왕. 전도연님이 나는 이쯤에서 아마 이 방송을 껐을 거예요. 나도. 나 지금 죄송해요. 나 껐을 것 같아. 그지 말아주세요. 저의 시그널을 받아주세요. 시그널을 받아줘. 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도연 배우와 네. 그리고 김남길 그리고 박성웅 배우 그리고 김민재 배우가 나오는 영화고요. 네. 그 외에도 사실 익숙한 얼굴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맞아요. 네. 그분도 나오잖아요. 곽도원 씨. 네, 곽도원 씨도 나오죠. 네. 맞아요. 지금만큼 유명하시진 않았던 때였는데 조금씩 그때 조금씩 인지도가 쌓이던 와중이었는데 그렇게 또 나오셔가지고 좋았어요. 뭔가 친숙한 얼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 전도연 거의 모든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많이 나왔었나요? 그 시기 한 2, 3년 전부터 한창 좀 나왔다가 요즘 또 최근에 그 무슨 와이프죠? 굿와이프. 굿와이프스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1년에 한두 편 정도는 이렇게 출연을 하시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편 정도 하셨네요. 2011년에 카운트다운, 2013년에 집으로 가는 길, 2014년 무례한, 2015년 협력. 한 작품 더 있네요. 남과 여. 감독은 오승욱 감독.
각본도 오승욱 감독님. 네. 네, 15년 만에 연출을 하신 작품입니다. 네, 그 킬리만자로. 작품이 너무 망해가지고 2000년도에 개봉했던 킬리만자로 이후에 이제 각본하고 감독한 거는 네. 15년 만이고 각본으로 그 전에는 초록물고기, 뭐 8월의 크리스마스, 이재수의 난 이런 각본 하셨다고 하고요. 제작사는 사나이 픽처스. 네. 사나이 픽처스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 그런 큼직큼직한 영화들 주로 되게 남자 영화. 네, 남자 뭐 이런 스타일의 영화들에 많이 신세계, 나오고요. 범죄와의 전쟁. 그런 영화들을 주로 제작하는 걸로도 또 베테랑. 유명해요. 트레일러 같죠? 네. 일부러 거의 그러신다고 해요. 그렇게 대표님의 어떤 자기가 선호하는 영화 스타일을 다 이런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제작사의 스타일인 거네요. 네. 이름부터 이미 그렇게 지은 거가 사나이 픽처스 이러는데 내 안의 모든 것 이런 거를 제작한다면 좀 웃기잖아요. 그리고 내용은 이상할 수 있죠. 아, 그럴 수도 있죠. 내 아내가 이상한 거야. 아, 내 아내 죽이러 가는 거라든지. 누가 내 아내를 죽여서 그 사람들 죽이러 간다든지. 그렇죠. 사나이 픽처스. 그리고 41만 명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 영화는 그리고 CGV 아트하우스가 배급했죠. 네, 배급을 한 영화죠. 네. 전형적으로 그런 약간 아트 영화스러운 규모의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돼요. 영화를 볼 때까지만 해도 몇 년도 영화인지 모르고 봤거든요. 아, 네. 그래서 나는 90년대 영화인 줄 알았어요. 헐. 좀 그런 느낌이 있었나요? 올드한? 완전 올드해서 90년대 영화인 줄 알았는데 얘가 스마트폰을 쓰는 거야. 아니 일단 근데 주인공이 김남길인데 90년대 영화일 수가 있냐고요. 그런 생각 없이. 약간 나는 김남길이 언제 나왔는지 이런 것도 잘 몰랐고 김남길 배우가 연기하는 거를 몇 번 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90년대 영화 같은 느낌, 그냥 90년대 후반 영화, 2000년대 초반 영화 이런 느낌이었어요. 영화 자체가. 설정이 네. 좀 그렇죠. 사실 저도 약간 동의한 부분이 잘 모르겠지만 근데 뭐 60년대 동명한 그런 일본 영화 있는데 리메이크인 줄 알았어요. 약간 옛날 영화의 그런 세계관 네, 조금 좀 스토리가 요즘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스토리는 사실 아니죠. 네. 그게 전형적으로 딱 그거잖아요. 내가 어떤 범죄자를 쫓고 있는데 그 범죄자의 애인과 사랑에 빠지는 내용. 사실 뭐 요즘에는 이런 스토리 갖고 영화 만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도 투자 안 하겠죠. 사랑에 빠졌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약간 뭐 들어가면서 이제 그래서 사실 그런 식의 영화인 줄 알았는데 네. 약간 뭐 달콤한 인생 같은 영화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로맨스?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들었고 스마트폰 나와서 난 좀 웃겼어. 그랬구나. 저는 약간 새끼가 생각났거든요. 이 영화 보면서. 남녀가 바뀐. 남녀가 바뀐 새끼라는 나도 느낌이 들었었어요. 새끼라고 생각 안 했지만 남녀가 바뀌었으면은 어땠을까? 음. 아주 다른 영화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굉장히 다른 장르, 굉장히 다른 시선이었을 것 같다. 남녀가 바뀌었으면. 그렇죠. 이게 남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폼 잡는 영화가 되지 않았나? 어쨌든 저는 그랬고요. 이제 시작합시다. 네, 네. 벌써부터 독서를 막 오늘 독서 좀 장전하셨나 봐요. 약간 생각할수록 짜증이 나. 아, 진짜? 그 정도예요? 이 NT님이 신청해 주실 때 저희가 약간 호불호가 갈릴 거라고 하면서 설전을 좀 네. 기대하시면서 맞아요. 그럴 것 하신 같다고. 같은데. 이게 호불호가 좀 재밌겠네요. 심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재밌겠다. 나도 보는 동안은 재밌었어요. 보고 나니까 좀 짜증. 진짜 난 재밌었는데. 나호. 그냥 전반적으로 좀 올드하긴 한데 그래도 아예 지루하지 않아서 저는 차라리 나왔어요. 요즘 한국 영화들은 뻔해서 지루한 것밖에 많아가지고. 이 영화에 대한 또 다른 한 가지 트리비아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영화의 기획이 박찬욱 감독이 기획에 참여를 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동욱 감독님 맞나요? 네. 이 감독님이 오승욱. 오승욱 감독.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동욱 씨 죄송해요. 아니요, 동욱 씨 누군지도 모르는데 죄송해요. 오동욱 감독 세상에 어딘가에 데뷔 못한 오동욱 감독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승욱 감독님이 아무래도 이제 옛날부터 그런 이창동 감독님이라든지 허진호 감독님 이런 분들이랑 같이 그런 시나리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고 또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이랑도 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영화를 원래 같이 그 박찬욱 감독님의 그 모호 필름 있잖아요. 거기 네. 제작사에서 제작을 해보려고 거의 되게 옛날에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투자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캐스팅이라든지 여건상의 이유로 모호 필름에서는 제작하지 못하고 이제 선라이트 픽처스한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묵힌 시나리오더라고요. 그래서 15년.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옛날에 그게 됐으면 먹혔을 수도 있는 그런
스토리일 걸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개봉하니까 되게 옛날 느낌이 나서 그렇지 적어도 한 10년 전에 개봉했어도 뭐 사람들이 볼만한 스토리였을 수도 있죠. 그럴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스토리를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지조님. 줄거리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주인공은 형사 정재곤인데요. 이 사람은 자존심도 세고 근성도 있는 형사입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하는데요. 이번 타겟은 살인자 박준길입니다. 박준길은 박성웅 배우 연기를 했고요. 네. 박준길한테는 애인이 있어요. 김혜경이라는 구 텐프로 현 단란주점 마카오의 대표 마담으로 계신 분인데요. 나 김혜경이야. 전도연 배우가 연기한 정재곤 형사는 김혜경을 이용해서 박준길을 잡으려고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김혜경이 일하고 있는 단란주점에서 그 영업부장. 영업부장 네. 이영준으로 잠입해서 네. 들어가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 박준길이 있었던 감옥에서의 감옥 동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단란주점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이제 두들겨 피고 이래가지고 네네. 자기의 그 신분을 세탁하는 걸 도와주게 만들죠. 네,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예요. 그 정재곤 형사가 그 박준길이 어떤 감옥 나왔는지 알아야 하니까 네. 걔 어디 학교 나왔냐 물어봐요. 맞아요. 원주. 그래서 내가 갑자기 학교를 왜 물어보지? 이해 못하셨구나. 아니 처음에 예. 학교를 왜 물어볼까? 갑자기. 그렇죠. 근데 이제 감옥을 학교라고도 부르기도 하니까 학교 간다. 한국에서는 그렇게도 표현이에요. 하거든요. 교도소 어디 교도소 나왔다. 나 어디 학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세상에서는 네, 그때는 아직 그까지 링크가 안 돼가지고. 전 아직도 그 말이 그렇게 쓰이는 줄 몰랐어요. 네. 되게 옛날 말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은어들은 사실 그 은어들이 일반인들까지 알게 되면은 안 써야지 정상인데 아직 쓰고 약간 있으니까. 초록 물고기 시대인 것 같아요. 영화가 그 시대에 있어요. 좀. 이 영화가 약간 그 시대에 있어요. 막 짭새라는 표현도 이제는 그 표현을 쓰면 너무 옛날 오글거리는? 조폭마누라 봤던 그 느낌 나서 아재. 그래서 좀 웃겼어요. 실제로 범죄자들이 쓰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좀 웃겼어요. 그래가지고 영업부장으로 잡입을 해가지고 이제 김혜경 애인이니까 김혜경한테 언젠가 이 박준길이가 다시 올 거다. 네. 애인이니까 찾아올 거다 하고 그 김혜경 주위를 계속 맴도는 거죠. 네. 잠복하고. 그러다가 진짜로 박준길이 김혜경 집에 몰래 들어와서 같이 자고 있는데 정재곤이 그 현장을 덮칩니다. 몸이 엄청 좋다. 그 얘기 등이 막 화가 나서 막 화가 나서 등이 화가 났어. 아니 박성웅이랑 전도연이랑 있는데 박성웅이 약간 연하남처럼 느껴졌거든요. 약간 많이 연하나. 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전도연이랑 박성웅이랑 나이가 같고 김남길이 이 중에서 제일 어린 거잖아요. 7살이나. 근데 그래 보이지 않았어. 김남길 여기서 비주얼 너무 안 좋더라. 멋있. 그 사람 왜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홍조가 심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화면이 그래서 그런 거 아 그래요? 근데 박성웅은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너무 표정이 약간 바보 같은 표정 지을 때 있잖아. 되게 막 일부러 이 역할에서 좀 그런 표정 많이 짓잖아요. 그게 되게 좀 약간 동네 바보 같아 보여가지고. 동바. 아 그런 거 왜 줄이냐고요. 그런 거 안 줄인다고요. 방금 귀여운 표정 있어. 그런 거 줄이는 거 내밀었어. 저게 뭐 어떤 표정인지 모르겠는 상태가 있었어요. 그렇다는 건지 안 그렇다는 건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그게 약간 영화랑 비슷하죠. 네. 그 느낌. 뭐 그렇게 캐릭터 잡은 것 같긴 한데 저한테는 좀 웃겼어요. 근데 영업부장이 뒤고 자고 있는 건 그 전이고. 네 맞아요. 영업부장으로 이제 신분 세탁을 하기 전에 한번 그렇게 덮쳤었는데 잘 안 놓치고 돼가지고 이제 영업부장으로 영업부장으로 세탁을 들어간 해가지고 잠입을 시작한 거예요. 총도 뺏겨요. 네. 바보 병신. 경찰인데. 근데 그 액션 장면 괜찮지 않았어요? 네네네. 거기 합 진짜 좋았어요. 거기서 그 어둠 속에서 싸우는데. 어둠 속에서 싸우는데 그 장면이 되게 오랜만에 보는 괜찮은 한국 액션 같은 느낌. 진짜 사나이 픽처스 같은 느낌. 약간 팍팍팍 맞아. 싸우고 얼굴 막 때리고 하는 개싸움 약간 그런 느낌. 맞아. 살에 맞는 느낌. 그래요? 소리 저는 그 부분 약간 웃겼던 게 막 한 사람을 억울에다 이렇게 때리고 반대로 때리고 반대로 때리고 약간 그런 부분 좀 있어서. 너무 합이 잘 맞아서. 예. 맞춘 것 같이 진짜 잘 때리는 것 맞으니까. 같았는데 나는. 아 그래요? 또 그 저는- 소리가 좋았어요. 그리고 전 그게 좋았어요. 한쪽은 옷을 완전 입는 상태였고 박성웅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옷 벗고 있고 바지만 결국 입는 것도 바지 맞아, 결국 맞아. 입고 그 장면도 좋았어. 맨발로 나와 있는 상태였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사실 그 자리에서 쏴버릴 수 있었는데 네. 이제 박성웅이 일어나면서 눈을 딱 마주치면서 바지를 주섬주섬 입고 이렇게 여자친구 있는 걸 보여주면서 밖으로 나간다는 식의 네. 제스처를 하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약간 남자 대 남자의 그런 그거는 김남길이 다리 부러뜨리려고 네네네네네 뛰어내리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때 총으로 장문으로 깜짝 놀랐어. 뭐 근데 여기서 거기서 쏴버릴 수 있잖아. 아, 뛰어내리려고? 그렇죠. 그치. 그러면은 근데 그쵸. 시끄럽잖아. 그러면 근데 그렇죠. 생각보다 안 시끄러웠나 봐요. 잠 잘 자던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아파트에서 밤에 총 쏘면 안 돼. 나 경찰인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경찰인데? 자고 있는데 깨잖아. 그런 너무 배려가 시끄러워. 약간 남자들끼리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아, 그런 맞아요. 핸디캡을 주면서 싸우긴 했지만 네. 맞아. 그리고 싸우고 도망을 가고. 네. 그 도망을 가고 그 처음에 김혜경 집 알려준 애한테 김혜경 집에 박준길 없잖아 막 이런 식으로 화내고 막 그러거든요.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박준길 옛날 깜빵 동료였던 애한테 그런 식으로 화내고 결국에는 그 신분 세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깜빵 동료들 중에서 이영준이라는 신분을 갖고 와서 이영준으로 이제 행세를 하죠. 그리고 김혜경 근처에서 얼쩡거리기 시작하죠. 이제 관련된 파가 있잖아요. 제인베스트먼트 그쪽 사람들이 박준기를 잡되 꼭 다리라든지 팔을 하나를 병신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정재곤이 알고 보니 굉장히 페미니스트였던 거야. 이름이 엄마 4개야. 아빠 성을 같이 탔어. 김정재곤. 김정재곤이요. 김남길 정재곤 씨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찝쩍거리면서 막 걔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김혜경한테. 네, 근데 그 와중에 막 약간 감정이 싹트잖아요. 네. 김혜경을 일로서 따라다니는 거지만 약간 마음에 들기 시작해. 왜냐면 그녀가 되게 강한 모습이 있지만 맞아요. 내면에는 남자친구를 계속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사랑을 원하는 듯한 그런 그리고 또 처연하고 쓸쓸한 모습이 좀 있으니까요. 네. 거기서 약간 감정이 생깁니다. 연민. 하지만 연민인지 사랑인지 본인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김혜경은 차갑게 밀어냅니다. 경계심이 아무래도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네네. 계속 그리고 자기한테 얘기할 때 박준길이랑 나랑 깜빵 동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뭐 박준길이랑 좀 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준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김혜경이잖아요. 내 남자친구는 내 애인은 사람을 믿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 근데 너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 너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지? 그렇게 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혜경이 자꾸 이거 거짓말이다.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너 나한테 진실을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리고 얘가 어떻게 얘기했으면 방금 그건 진짜다라고. 그러니까 혜경이가 그 정재곤이 하는 진실과 거짓을 되게 정확히 구분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 흥미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얘 좀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 막 우리 의형제 맺었었고 이 상처는 걔가 낸 상처고 우리 뭐 같이 했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의형제 맺을 캐릭터가 아니고 절대로 이 맞아. 박준기라는 사람은 사람이 둘 있으면은 반드시 배신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 얘기하니까 예리하네 막 이러면서 웃잖아요. 그리고 행동이 되게 어설프잖아. 여기 와서 앉아봐 막 이러고. 그리고 막 자기 옛날에 무슨 북창동 두바이 있었다고 하는데 북창동 두바이 초짜 냄새 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안 통하는 거지. 김혜경은 그런 거 거짓말 믿기에는 너무 그 바닥에서 너무 오래 놀아본 사람이라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남자를 좀 꿰뚫어보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야죠. 그게 능력이 또 뒷받침이 돼야 네. 일을 하죠. 근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남자친구 그 박준길이 접근을 해가지고 김혜경한테 돈을 좀 만들어 보려 그래요. 3천만 땡겨줘. 네네. 네. 가슴속에 3천만 원쯤은 있잖아요. 3천만 원쯤은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 말을 그대로 했어. 네. 3천만 원은 그냥 김남길한테 그냥 3천만 원 생으로 다 뜯었지. 김남길이 그냥 구해줬지. 그것도 김남길이 전화해가지고 네네. 그 조직한테 나 3천만 원만. 어떻게 편집?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괜찮아 할 수 있어. 우리는 이런 방송이니까요. 네. 빈틈 있는 방송. 이게 박준길이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에 그 살인 사건이 있고 나서 김혜경을 거기다 넣고 그걸로 통해서 돈을 가져가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또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3천만 원 마련해 달라고. 미친 새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미친 새끼인데 이 부분은 이야기가 산으로 가서 편집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영화에 대해서는 줄거리는 너무
하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제가 말이 조금 우리에게 복잡해요. 네, 저희한테 좀 복잡한 것 아니 같아요. 저는 복잡했어요. 이게 뭐 그래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대사가. 저 그래서 어떻게 봤는지 이건 알아요? 자막으로 봤어요? 저 넷플릭스 틀어놓고 CC 눌러가지고 봤어요. 나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정말 나는 넷플릭스로 안 봤거든요. 네. 근데 너무너무 넷플릭스 CC로 해서 보고 싶은 거야. 그 생각은 못 하고. 근데 CC로 보니까 어떤 게 나오는지 알아요? 가로치고 개가 멍멍 짖는다. 개가 멍멍 짖는다. 새가 짹짹 운다. 이게 나와요. 대사가 다 들렸어요, 지조? 네. 저는 대사가 너무 안 들려가지고. 밤에 봐서 느꼈어요. 그런가 혼자? 저 끝다운으로 이렇게 오죽하면 받아가지고 이렇게 근데 꽂혀있어요. 음질이 너무 좀 이상했어요. 음질도 이상했고 대사도 안 들리고 이게 누군가의 대사가 아니라 그냥 전부 다 대체적으로 대사가 잘 안 들렸어요. 이게 녹음 좀 뭔가 내추럴한 느낌을 내려고 일부러 녹음을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말을 그리고 다들 씹는 발음으로 발음해요. 약간 특히 김민재가 장난 아니에요. 김민재도 그랬지만 전도연 말도 그랬고 김남길도 그렇고 막 네. 이렇게 너무 대사들이 신기하다. 나는 진짜 클리어하게 들렸는데. 너무 안 들렸어. 그 전도연이 다리에서 담배 이렇게 불 붙일 때 네. 침 묻히지 묻히지 마. 마. 그것도 뭐라는지 못 알아들었어. 한 두 번 뭐라고 한 세 번 돌려보고 진짜? 뭐라는지 못 알아들어서 결국엔 그냥 봤더니 이제 침 묻히지 말라는 거였구나. 지가 피려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것도 그렇고 제일 마지막에 그 중요한 대사도 잘 안 들렸어요 처음에는. 복 많이 받. 덕담. 내년에는 새해에는 복 많이 받아라 시발. 새해 복이었어요. 저는 돈 많이 벌어라. 나도 처음에 돈 많이 이상하게 벌어라?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사가 너무 안 들렸어. CC로 들었어야죠. 그래가지고 내용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도 있었어요. 저는 나중에 이런 것 좀 있었어요. 저는 CC로 봤는데 그게 대사는 잘 보여서 잘 들려서 좋아하는데 문제는 CC로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은 침을 탁 삼킨다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CC의 원래 목적이라.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친절했어요. 과하게. 과하게 친절했지.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그런 스타일로 녹음을 한 것 같아요. 되게 배경음이라든지 그런 거 잘 들리는데 사람 목소리 너무 안 들리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그 전반적인 녹음 스타일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배우들 다 그렇게 했을 것 같진 않고. 저는 사실 그 점에 대해서 뭐 저는 그렇게 뭐 생각하지 않은 게 이 영화는 시네마토그래피라고 하나요? 시네마토그래피? 그거 이제 그 촬영 기술이 이제 엄청 잘 했고 네. 이제 각각의 프레임이 약간 완전히 약간 계획해서 그 한 것처럼 이렇게 촬영한 작품인데 그 음질이 이렇게 된 것은 제가 말하는 거는 의도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내추럴한 느낌을 내려고. 그런 거라면 이제 정말 이제 하나씩 이렇게 기획된 그런 그 시네마토그래피의 그런 촬영에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어떤 영화적인 그러니까 뭐 나트럴한 그런 음질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화면은 계획적인데 비의도적인 사운드가 안 어울린다. 그럴 수 있겠네요. 화면은 그런데 보여주는 화면은 되게 내추럴하잖아요. 되게 사람들 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내추럴하게 보여주잖아요. 촬영 방식이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일부러 의도되게 내추럴한 느낌 내려고 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연스럽게 연기에 막 이렇게 요청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대사가 안 들리는 건 영화에선 엄청 큰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네. 대사가 들려야 뭘 알지. 심지어 우리가 영화관에서 본 것도 아니고 그쵸. 귀에 이어폰을 꽂고 봤으면은 솔직히 다 들려야 되거든요. 웬만한 영화들은. 근데 그게 안 들린다는 거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감각적인 영화.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이해해야 되는. 방금 한 대사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된다. 화면은 좋지 않았나요? 화면 네, 좋았어요. 화면 엄청 좋았어요. 네. 저는 참 좋았어요. 그 어두운 장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리고 되게 추레한 그런 좋지 않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단란주점 복도라든가 맞아요. 또 뭐 전도연이 사는 아파트라든가 되게 삶의 흔적이 많이 묻어나는 그런 곳인데 네. 그런 곳을 또 잘 그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도연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무너지면서 과정이 있잖아요. 어디 살다가 여기로 네. 이상하고 여기 살다가 저기로 변두리로 자꾸 밀리면서 남자도 이렇게 바뀌면서 네. 삶이 변하면서 집 모양도 바뀌는데 네. 그 공간의 집의 공간의 모습이 너무 진짜 처절하게 그 그쵸. 현재를 나타내주는 게 네. 마지막에 진짜 대박이었잖아요. 약쟁이. 그게 일부러 자기가 한 것도 아니었고
그 이사장 아들 그거 하는 거였잖아요. 자기 남자가 아니에요. 아, 그거 자기 남자가 아니에요? 그게 그냥- 일부러 그 조직에서 그 여자의 그 빚 갚는 용도로 하는 건데 자기 이사장 아들이 막 약쟁이여가지고 그 얘기 나왔잖아. 수발 들으란 얘기 하잖아요. 그거예요. 네네네네. 이렇게 이해하는 방송. 좋네. 방금 말씀하신 게 근데 되게 정말 좋은 포인트라고 느낀 게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 옛날 그 전도연이 아직 한창 잘 나가는 여자였을 템플러였을 때, 때. 템플러였을 때 마담이었던 사람이 너는 관상이라든지 이런 게 사주가 엄청 좋아가지고 열쇠 7개 갖고 있어야 될 그런 사주인데 남자 잘못 때문에. 만나가지고 다 신생 망치는 그런 거다. 근데 열쇠 7개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집이 7채 있을 만큼 부자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좋은 사주였는데 점점 더 망아진다 이런 느낌이니까 뭐 물론 사실 템프로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사주 같진 않은데 그런 얘기랑 또 맥락이 맞아가지고 좋았어요. 그래서 뭐 아까 화질이나 뭐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특히 이제 뭐 그 조명의 사용이나 네. 아니면 그 장문이나 뭐 그런 것을 이제 굉장히 잘 활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촬영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지만 반면 특히 이제 그 주제나 그리고 저는 약간 거슬렸던 부분이 보면 볼수록 약간 그 여성의 묘사 조금 이상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뭐 일단 계속 우리는 그 형사의 입장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듣고 뭐 물론 이거 의도적인 것은 저는 이해하지만 근데 굉장히 관음적인 그런 시선이기도 하고요. 그 여성을 그리고 이제 뭐 그 사람의 그 형사의 시선을 거의 떠나지는 않은데 유일하게 논하는 장면 중에서 이제 그 전도연이 이제 그 위협받는 그런 장면이고 그리고 뭐 무섭다라는 대사가 있었고 그래서 뭐 더 무섭게 해줄까 뭐 할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남자 부른다는 의미였어요. 그 김민재를 협박하는 순간에 나오잖아요. 김민재한테 엄청나게 막 뺨 맞고 엄청 그런 모욕적인 말 들으니까 너 내가 무섭게 해줄까 이러면서 이사장한테 전화하는 척을 하잖아요. 네 이사장님 저 뭐 김혜경이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전화한 척한 거고 진짜 한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그 여자가 무섭게 하는 것은 남자가 부른다는 다른 남자를 불러서 더 강한 남자를 불러가지고 협박을 시킨다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네. 근데 김혜경 입장에서 사실 그거 외에는 어떤 무기가 없는 상황인 건 사실이잖아요. 왜냐면은 애인이 일단 범죄자고 본인 스스로도 거의 범죄자에 가까운 그런 일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범죄자를 숨기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런 무서운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을 부르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 면에 대해서는 미선님 의견에 약간 동의를 못 하겠는 게 다른 남자를 불러서 다른 남자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다른 대상을 성을 떠나서 어떤 다른 대상을 이용해서 한 거라서 그 장면에선 주체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민재의 약점이 사실 이사장인 건 사실이니까 그 잘한 사람의 거잖아요. 네. 꼬봉이니까 그러니까 이사장이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이사장한테 꼬질려는 거잖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나는 남자를 남자로 이렇게는 안 봤고, 그러니까 이 쫄병이 지가 할 수 있는 걸 넘어서 가지고 오버하고 있는 거를 이제 사실은 이 정도까지 네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위계를 잡는 정도. 그런 느낌이었지. 근데 그 씬 별로였죠. 그 장면이 사실 별로지. 그 뭐 돼지발정제 돼지발정제 나와가지고 막 그거 얘기하는 부분도 사실 전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아까 네. 미선님이 그게 유일하게 그 김남길의 시선을 떠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결국엔 근데 김남길을 멋있게 구해주잖아요. 김남길을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 떠나 있던. 그렇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줄거리는 뭐 일단 또 왜 그 60년대의 리메이크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특히 그 시대에는 그 여인 잔혹사 약간 장르처럼 이제 그 여인의 잔혹사. 지하 세계에서 사는 어떤 뭐 여성이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남성의 시선으로 보면서 이제 형사가 범죄와 이제 싸우면서 그 여자를 위해서 좀 경쟁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제가 그 말을 잘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겁나 올드한 거지. 어쨌든. 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긴장감 있고 이런 건 저도 굉장히 동의해요. 그렇죠. 이제 이 영화가 아무래도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래서 김남길은 어떡할까 이런 식의 어떤 미스터리를 계속 끌고 가니까 그거에 대한 텐스는 되게 좋은데 문제는 결국 해결이 너무 되게 그냥 미적지근한 느낌으로 끝나니까 좀 재미가 좀 마지막 부분에서 많이 감소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해결 부분이요? 그러니까 해결이라기보다는 그냥 건... 결말 부분이에요. 칼 맞는 부분? 네, 칼 맞고 그냥 그렇게 막 욕하고 이러는 게 그냥 뭐 되게 애매한 결말이라고 느껴졌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전문적으로 약간 그런 애매한 곳은 애매성 그런 애매한 부분이 이제 이 영화를 요약하자면 제가 뭐 아까 어떤 뭐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확실히 잘 만든 영화예요. 네, 그거 문제점을 얘기해서 잘 만든 그리고 이제 그 얘기 왜 하냐면 이제 그 애매함을 굉장히 잘 활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경찰로서 이제 다른 경찰을 위협하는 부분이어서 이제 써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경쟁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미로 서우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굉장히 잘 내가 약간 사랑하는 아니면 약간 연민을 갖고 있는 여자를 힘들게 한 남자다라고 생각해서 쏜 것도 있었지. 그렇죠. 그리고 연적을 제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지조님은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김혜경이 잡채 만들어줄 때 그때 너무 순수하고 귀여웠어요.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장면이 유일하게 그 여자가 좀 빚을 받은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크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얼굴이 청순하게. 너무 사람이 그냥 여려 보여가지고 그리고 그때 부엌이 이렇게 조금 나오면서 냉장고 앞에 앉아서 바닥에서 먹잖아요. 그때 좀 조명 이렇게 빛 들어오는 게 좀 청순한 느낌의 맞아. 그리고 대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잡채 만들 때 계속 이제 이영준과 정재곤 사이에서 경찰로서 내가 수단 삼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계속 사랑과 연민이 싹트잖아요. 그래서 좀 역할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장면에서 정재곤이 얘기를 하죠. 정재곤인지 이영준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살자 말이에요. 김남길이 전도연을 보면서 나랑 같이 살면 안 될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전도연이 계속 항상 모든 사람한테 경계심을 품고 있어요. 그 눈빛에서. 그리고 본인이 한때 잘 나갔었고 그다음에 본인은 원래 자존심이 센 여자예요. 그래서 되게 꼿꼿하게 항상 꼿꼿하고 당당하게 좀 더 오버하는 느낌으로라도 더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눈빛이 해대면서 그거 진심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면 김남길이 한참 정적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 거짓말인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좀 약간 눈도 못 마주치고 이렇게 꾸역꾸역 밥 먹는 느낌? 약간 그 즈음부터 김혜경은 거의 그런 의심의 눈빛을 버리기 시작한 거고 약간 믿기 시작한 스타트 부분인데 그때 부분에 했던 말이 사실은 둘 다 진심인 말들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항상 거짓말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김남길은 거짓말을 잘 못하고 전도연은 거짓말하는 상대의 표정을 굉장히 잘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설정 사이에서 그런 대화랑 상황이 오갔다는 게 참 좋았던 부분이었어요. 그 장면도 괜찮았지. 해주는 것도 왜 하필 잡채였을까요? 왜요? 좀 물어보는 건데요. 잡채? 잔치였나 보지. 근데 그 전날 밤에 잔치를 해가지고 잡채만 주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잡채 소주 먹잖아요 아침부터. 느낌 있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엄청 얹힐 것 같은데. 미선님은 좋아했던 장면? 그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아마 그 집에 들어가고 이제 그 싸우게 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되게 순간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둘이서 이제 운전하면서 카메라가 창문 밖에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둘이서 보면서 그 밖에 있는 그 뭐 경치에 있는 그런 구름이 그 창문을 통해서 합체되는 것처럼 그런 장면 있었나? 나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이 있고 이제 그 위에 마치 그 구름들이 이제 거기 그 위에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창문 때문에. 어느 장면이에요? 호수. 아주 순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냥 나온 장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걷어 걸린 장면이라. 왜냐면 이동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냥
근데 얻어 걸린 장면인데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라고 얘기하면은 되게 이 영화에서 볼 장면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랑 다름없지 않아요? 아니 그 장면에서 이제 그런 카메라 기술을 굉장히 잘 활용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촬영을 굉장히 잘했다느니 연출을 엄청났다느니 하는 걸 느끼지는 딱히 않았거든요. 신기하네요. 저는 거의 첫 장면부터 이제 뭐 카메라를 다루면서 이제 이런 게 호불호라는 건가 봐. 나는 좀 정말 불호 쪽. 네, 불호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중에는 이거 이상하게 긴장감 있고 심심하게 재밌네 이런 느낌은 있었거든요. 근데 막 좋아라던가 와 이건 공감이다라던가 뭐 멋있는 영화다라는 좋은 기분은 별로 안 들었어요. 그냥 좀 조금 더 네거티브한 느낌만 좀 더 많이 남은 이런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건 뭐 축하하는데 약간 좀 대중 영화가 아닌데 대중 영화를 하고 싶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 하여튼 조금 복잡했어요. 15년 만에 돌아온 작품인데 이렇게 마이너한 작품을 만들어 버리면은 네. 앞으로의 작품은 네. 30년 만에 하게 될지도 몰라요. 뭔가 이 아재의 아재스럽고 네. 또 그 찌질한 남자의 얘기잖아요. 어떻게 네네네. 보면 다르게 얘기하면 홍상수의 얘기기도 하고 김기덕의 얘기기도 하고 이 사람의 얘기기도 한데 다른 식으로 풀어낸. 근데 그게 김남길이 잘 한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모르겠어요. 조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시나리오를 오래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건너뛰는 듯한 느낌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죠. 네, 시나리오를 한 사람이 굉장히 오래 지고 너무 고민을 하다 보면 그럼 항상 문제가 있죠. 자기 속에서는 해석이 다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사람들은. 네. 근데 그걸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네네네. 너무 보여주는 거는 좀 그렇다라고 네, 생각할 그쵸. 수도 있죠. 저도 약간 뭘 놓쳤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공백이 있는 거죠. 네. 맞아. 나름 알아서 뒤에 설명하고 앞에 설명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막. 저는 네, 좀 얘기를 들으면서 논리적인 조각에 맞춰진 경우고 저는 영화 보면서 시나리오가 뭐 구멍이 크다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냥 공백은 공백으로 남겨놓고 그냥 감정을 쭉 따라간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진 않다라는 생각이었고 또 시대적 배경에 있어서도 어차피 이런 어두운 사람들의 어두운 세계, 어두운 세계의 사람들. 사람들 간의 이런 사건들 그리고 사랑 같은 것들은 더 심하겠죠. 시대에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뭐 오래된 감독님이 만들었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근데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정말 좋은 게 정말 지루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를 갖고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그렸다는 거. 사실 되게 뻔한 스토리고 맞아요. 심지어 뭐가 별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상하게 긴장감이 있다니까.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막 되게 사람들이 있으면 볼만한 그런 장면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예를 들면 단란주점이니까 뭔가 단란주점스러운 막 그런 장면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네. 여자들 막 그런 끌어안고 것도 막 이런 없어. 거 그런 맞아, 것도 없어. 없고 막 실제로 그 김혜경이 정말 몸 파는 장면 이런 게 정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되게 아예 안 보여줘요.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들어갔다 나오는 거 뭐 그런 것밖에 없고 제일 많이 나온 장면 아마 차 데리고 가가지고 차로 데려다 주는 장면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고 보면은 담배 피는 장면. 담배 피는 장면 진짜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감독들이 보통 서비스 컷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되게 좀 지루할 만한 쯤 되면은 뭔가 넣어주는 그런 식의 장면들도 없고 되게 심심한데 약간 맞아. 심심한 무슨 한식 먹는 기분으로 심심한데 그 안에 그래도 어떤 긴장감이라는 게 구성이 돼서 평양냉면인가? 네, 평양냉면 좋아요. 평양냉면 같은 그런 근데 얼마나 재밌는데. 이거 괜찮다. 이 영화가 호불호가 확실하다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 그런 한국 영화만이 가질 수 있는 맛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건 잘 또- 살려져 있는 영화라고 느껴서 그건 좋았는데 반대로 좀 과한 장면들 있잖아요. 과하게 욕을 하고 폭력적인 과하게 장면. 폭력적이고 뭔가 말씀하셨듯이 여성 비하 같은 것도 네. 되게 많고 그리고 이게 무례한이라는 캐릭터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사실 경찰인데 범죄자의 애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가둬가지고 뭐 발정제를 바른다든지 이런 행동을 사실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정말 무례한이 아니라 개새끼 수준의 나쁜 놈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장면들이 나오니까 조금 뭔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죠. 그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형사도 그런 행동을 하고 김남길도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되게 너무
모르죠. 제가 진짜 실제 경찰들의 세계를 정말 모르지만 이거 약간 경찰들이 보면 기분 나빠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바했다. 오바했죠. 그러니까 막 정말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조직폭력배랑 경찰이 사실은 뭔가 한 배를 탔다 막 이런 스토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멋있는 김남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희생된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팩트라던가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칼을 이렇게 찌르면 사람이 찔린다던가. 이런 다 약간 어설픈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그냥 멋있음으로 조금 덮을 수 있는 그런 영화. 좀 더 저는 김혜경 캐릭터에 더 집중해서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연기 좋았어요. 그렇죠. 전도연? 네, 네. 저는 전도연이 낭비됐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좀- 전도연이 끌고 간 거 아니에요? 낭비가 그러니까- 된게 아, 아니에요? 그 얘기 많이 하더라 사람들이. 전도연이 막 끌고 가고 끌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더 끌고 갈 수 있게 많이 보여줬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사람 댓글인가 어디에 사람이 전도연이 혼자 이 영화를 막 짊어지고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그 박준길 역의 네. 박성웅은 잘 따라가고 있고 김남길은 그냥 허덕허덕. 해맑게 웃으면서 끌려가고 있다. 그런 전도연 혼자 끌고 가는 영화 이런 말이 워낙에 배우 많더라고요. 에너지가 대단하니까 그렇죠. 또 전도연은 약간 밝고 화려한 그런 역할보다 좀 힘든 역경 속에서 더 괜찮은 빛을 발하는 캐릭터 같아요. 맞아요. 전도연이 미량. 진흙 속의 네. 진주 같은 느낌. 이 영화에 딱이지 않았나 싶어요. 다른 배우를 캐스팅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네. 이거는 다른 누구보다도 무조건 김혜경은 전도연이었어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을 했으면 안 됐을 것 같고 정말로 김남길이나 박성호 캐릭터는 누가 했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 진짜 김남길 난 잘 맞았다고 생각을 나 했는데 김남길 찌질한 나쁘지 그런 않은 느낌. 있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방해됐어요. 근데 저는 김남길이 너무 이뻐서 전도연이랑 둘이 있는데 김남길이 더 이쁜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전도연보다 김남길이 훨씬 어리고 이쁜 곱상하게 거예요. 생겼어. 곱상하고. 네, 맞아. 어려운 게 너무 티가 나긴 했어요. 네. 그게 문제였어. 저는. 그래서 그 얼굴이 뭔가 삶에 찌들어가지고 몸이 그렇게 엉망인 거에 비해서 안 와닿고 빗속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그땐 기다리는데 예뻤어. 너무 이쁜 거야. 약간 강동원 생각나면서. 그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김남길이 저는- 저렇게 그 캐릭터가 이뻐도 되나. 근데 오히려 그 부분이 좀 소년스러워서 자기가 그 혼란스러워하는 거를 좀 나타내주기도 한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저는 그래서 김남길이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그렇게 범죄자 애인들을 홀려가지고 그러고 다녀가지고 무례한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맞아. 약간 제비 그래가지고 오히려 약간 조진웅이라든지 뭔가 더 형사스러운 스타일의 사람이 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잘생긴 사람이 아닌가. 사랑이 안 빠져. 이거 너무 싫어. 전도연이 계시는 거 의심해. 이 새끼 뭐야? 근데 정말 깜방 갔다 왔다는 건 되게 믿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동료인가 보다. 깜빡이 갔었나 보다. 아 근데 전도연이 소주 먹는데 어쩜 그렇게 찰지게 맛있는 게 나오는지 저도 막 술 마시고 싶었어요. 전도연 발성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쨍쨍하잖아. 옛날부터 유명했잖아요. 이 이렇게 딱 악물고 악물고 뭐. 악물고 얘기하. 실장님. 뭐였죠? 그거 왜 되게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별을 쏟아? 거기서 왜 나오는 캐릭터 있잖아요. 경태야 왜 몰라요? 비슷했다 방금. 그거 유명한 거 있어요. 한경태 막 이러고 캐릭터 아무튼 전도연 성대모사에 많이 나오는 그런 대사가 있어요. 아 이 방송도 또 좀 엉망진창인데 저번 주 방송 못지 않은데요. 재밌습니다. 아 나 그거 궁금했는데 네, 김남길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소변 보다가 네. 오줌 냄새 맡잖아요. 아 왜, 맞다.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어디서 들었던 건데 남자들은 많이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미국 남자는 그렇진 않습니다. 갑자기 디펜스. 폭풍 디펜스. 아니야 그 쉐이프 오브 워터 보면은 또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 보면은 그 남자가 가기 전에 손 안 씻잖아요. 오줌 싸고 나서. 네, 그리고 맞아, 자기 맞아. 손 냄새 맡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네, 냄새를 맡게 하잖아요. 네. 약간 남성성을 굉장히 나는 그냥 나타내는 느낌. 걔는 좀 또라이라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여기서 또 그러니까 왜? 근데 그리고 그런다고 쳐도 그 장면에 들어간 이유는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별 의미 없나? 뭔가 남성성의 상징인가 그게?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도 그렇게 한번 나왔던 거 보면 우리는 일단 남성이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저희가 만약에 편견 때문에 이런 잘못된 얘기를 한 거라면은 그러면 사람이 죄송합니다. 저를 보고 충분히 남성자들이 못한다 그러면 이제 막 손을 냄새를 내 손을 맡아봐.
저희는 진실을 모르니까요. 예, 어떨지 모르니까 한번 제가 집에 가서 동생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굳이 동생 죄송합니다. 왜 아빠한테 물어보지 그래? 폐륜이에요 그러면은. 난 그 장면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그러게. 약간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들어서 남성성을 좀 더 보여주는 부각시키는 이런 건가? 그런 건가? 그게 뭐 이후에 그 장면이 들어갔죠? 마약 수사할 때 그 슈퍼에서 화장실 쓸 때 그랬거든요. 아 맞다. 맨 마지막 장면에서 화장실 어디냐고. 네, 되게 구질구질한 화장실에서 주변을 보면서 냄새를 맡는데 뭐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엄청 했어요. 본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서 경찰로서의 막 아이덴티티 되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난 잘 모르겠어서 여쭤봐요. 약간 강아지처럼 자기 지역으로 이렇게 아니면 나들이고 자기도 마약해가지고 자기 오줌 냄새를 통해서 마약을 알아보는 거가? 저도 영화를 띄엄띄엄 봐가지고 영화가 되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띄엄띄엄 봐도 머릿속에도 띄엄띄엄 남아있고 열심히 봐도 그리고 뭔가 삭제된 장면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 특히 있겠다. 그 저 자기 넷플릭스로 부인 봐가지고. 있잖아요. 네. 전 부인 이혼한 여자. 네. 그 얘기가 몇 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얼굴은 안 나와. 안 나오기도 하고 좀 약간 소비된 듯한 그거는 일부러 껴 맞춘 듯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 김혜경하고의 그 링크를 주기 위해서. 심지어 전부인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면 시나리오 이렇게 막 돌리면서 약간 어떤 부분을 완성하지 못하고 전부인- 그냥 그대로 전부인은 맞을 거예요. 왜냐면 선배가 전부인 통장으로 넣었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전도연하고 김남길이 그 바닥에 누워가지고 천장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 찍는 컷에 둘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랑 나랑 되게 똑같다. 네네. 너의 약점은 전 부인이고 나의 약점은 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을 위해서 전부인을 만든 것 같다. 사실 나의 약점은 혜경 씨야. 이걸 말하게 하려고. 뭐 그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럴 수 그러니까, 있겠다. 뭔가 좀 자기적인 느낌이. 근데 어쨌든 네. 아니면 나이 설정 때문에 그럴 걸 수도 있죠. 이 정도 나이에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면은 부인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혼을 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 설정을 그렇게 했다든지. 네, 김남길이 그 전도연한테 빠지게 되는 이유를 자꾸 주는 것 같았어요. 48만 원 부분도 48만 원 난 빵 터졌는데 그거 염력에 나오는 거랑 똑같잖아. 염력이 그래서 그 김민재를 캐스팅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염력에서 그 조폭이 돈 개그하는 거. 내가 48만 원을 보냈지 미안하다. 500만 원 보내려고 그랬는데 우리 경리가 연천세 뭐 떼고 보냈다고. 10% 어쩌고 저쩌고 공 떼고 10% 떼고 뭐 떼고 보냈. 옆에 경리 앉아 있는 것도 보이는데 웃겼어. 나 진짜 김민재 배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김민재. 진짜 김민재가 좋았어요. 진짜로 약간 그런 게 얼굴 어울려 느낌이 너무 보면은 좋았어. 얼굴에 되게 뭔가 그런 죄송한데 조금 양아치스러움이 느껴지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스마트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역할을 잘 어울리더라고요. 뭔가 조폭인데 거기에 그런 머리 같은 스타일, 머리 쓰는. 브레인. 네. 그게 있어요 보면은. 어쨌든 네 자. 그렇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 영화에 대해서 뭐야 이거 제대로 얘기 못한 것 같은데 엉망진창으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엔티님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각자 이 무례한에 대한 별점과 평점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3점. 침묵이랑 같은 점수네요. 사실 그래요? 침묵보단 좀 더 재밌었어요. 조금 높은 3점이네요. 3점이고 아재 냄새나는 심심하게 재밌는 조폭 스릴러. 조폭 스릴러 이거 장르 로맨스예요. 조폭 스릴러 로맨스. 이거 장르 뭐였다 로맨스에다가 하드보일러 로맨스인가?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하드보일드 하드보일러래. 보일러요. 하드보일러. 보일러 너무 딱딱해. 하드보일러. 하드보일드 로맨스. 네. 너무 성의 없게 봤다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저는 그 딕션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미 거슬려가지고 네, 대사 안 들리는 게 너무 조금 싫었어요. 그게 아마 힘들었어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맞아. 그게 조그만 거 같아도 은근 많이 신경 쓰이죠. 네. 그리고 3점입니다. 김남길 수고했다. 김남길 배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미선님은요? 그 4점 잤고요. 오. 그래서 높은 점수. 그- 저번에 아마 높은 4점이었잖아요. 낮은 4점일 이건 낮은 거예요. 4점. 낮은 네. 4점이요. 네. 그래서 엔티님 감사하네. 그 전부터 이제 보고 싶었던 영화 중에 하나였고 약간 이렇게 띄엄띄엄 뭐 바빠서 이제 그렇게 듣는 건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다시 봐요.
아마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되게 약간 공부하고 싶어요. 약간 뭔가 있는 것 같고 뭐 어떤 틀 안에서 보면은 약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 작품. 이건 분명히 연출 의도가 진짜 많은 영화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다 의도됐어. 그런데 이제 뭐 그 전에도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어떤 기본적인 그 설정도 조금 문제 제기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여성 영화 또 많이 분석하고 보시는 분이니까 네. 재밌는 관점일 수도 있겠다. 네네네. 지조님은요? 저는 별점 3.5점. 재밌게 본 3.5점. 네네. 저는 재밌게 봤었고 한 줄 평은 연민의 영화? 좀 너무 짧죠. 근데 정말 연민의 영화. 네 보는 내내 저는 사람들 되게 불쌍했고 사람들이 서로 느끼는 사랑인지 연민인지 헷갈리는 맞아. 그 감정이 서로. 너무 좋았거든요.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그 감정이 연민이라고 생각해서 연민의 영화라고 해봤습니다. 네. 라디오 듣는 것 같다. 정말 새벽 2시 정도? 죄송해요. 좋다. 목소리 너무 좋은데. 연민의 영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저 더덕은요. 난 이런 거 안 어울려. 난 이런 거 안 어울려. 네, 저는 3.5점. 전 되게 전도연 배우를 좋아하거든요. 웬만하면은 전도연 배우 나오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좀 보려고 했었던 영화였고 이제 봤는데 이 영화는 모르겠어요. 저는 소설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소설로 해가지고 뭔가 전도연을 주인공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정재곤을 주인공으로 해서 뭔가 시리즈화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 무례한 1, 2, 3, 4 막 이런 식으로. 영화를 봤는데 소설로 보고 싶대. 되게 많아. 왜냐면은 뭔가 네, 무슨 느낌인지 그런 알겠어요. 장면들도 뭔지 보여주기만 알겠어. 하는 거 아니고 텍스트로 맞아. 읽고 싶은 내가 분들이 말하는 많이 공백이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네. 네네. 분명히 텍스트로 쓰면은 좀 더 흥미로워질 수도 있는 부분들도 감독님. 있다고 느껴서 감독님 한번 작가로 데뷔해 보시는 게 어떤지. 그거 아이디어네. 네, 죄송합니다. 남의 이분이 각본도 직업을. 그래서 네. 8월의 크리스마스 각본 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잘 하실 것 같은데. 네. 되게 아쉬웠던 거는 대사들이 저는 조금 좀 별로였어요. 대사 좀 촌티나죠. 네. 마지막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뭐 그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너무 촌티나고. 아 진짜 거기서 할 수 있는 이거 대사가 기현이 그것밖에 소설 없냐고. 같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진짜. 아니 이렇게 분위기를 깔아놓고 영화의 어떤 분위기가 되게 엄청 멋있는 분위기를 깔아놓고 나오고 있는 대사는 너무 뭔가 촌스러우면서 되게 싸 보이는 대사. 물론 그 캐릭터들이 그런 악당이다 보니까 욕이 많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거랑 다른 의미로 싸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좀 별로였어요. 네. 대사를 좀 더 잘 썼다면 좋았을 텐데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5점입니다. 완전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무례하는 이렇게 저희가 제대로 방송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호불호가 잘 갈려서. 네, 저는 스칼렛님의 힘을 믿습니다. 왜 내가 내 힘이 왜요? 스칼렛님의 슈퍼파워가 뭔지 아세요? 편집이에요. 슈퍼파워. 저의 슈퍼파워는 19금 영화를 보러 갔을 때 민증을 검사당하는 거고요. 오, 이렇게 또 은근슬쩍 자랑을 하고요. 오늘 또 네, 이거 수고하셨고요. 네, 그래서 저희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영화는 저희가 버닝. 버닝을 하려고 합니다. 예. 기대해 버닝 주세요.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기대합니다. 초록 물고기 나와서 말인데 아 맞아요, 맞아요. 연관성이 있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나오신 감독님이기도 하고. 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엄청 애썼다고 많이 들었는데 네, 버닝.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 아닌데 누가 보면은 무슨 정규 프로그램인 줄. 네, 다음 주에는 버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